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하얼빈 가시죠, 빙등제. 예,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번 주. 예. 그리고,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취소한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너무 춥다고. 근데,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 들었거든? 네. 정말 좋대요. 저도 그 가신 분이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봤는데, 진짜 환상적이더라고요. 춥긴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도 한번 갔다 와봐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짜릿하대. 예. 예. 그래서 가서 오신 분들에게 예. 하얼빈 역사도 잘 설명을 하시고, 예. 지금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 중국 사람들한테 Don't worry, 비정권 교체,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오늘, 재밌는, 정말 예산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내가 한번 보고 반했어요. 그거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 다 좋다 그랬어. 제가 이제 TBS에서 했거든요. 어떻게 알고 모셨는데요, 처음에? 누가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소개했고, 여기 TBS TV가 좋은 분들을 그렇게 밀어. 왜냐면 우리가 이쪽 빨간 데만 패널들이 있고, 예. 이 파란 데나 허연 데 잘 없잖아. 그래서 그 사장이나 고위 간부들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들어와요. 예. 그냥 내가 받아주는 거지,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해야 될 텐데. 진실이 있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분,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후마니타스 칼리지 예, 교수. 네. 자, 정창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공개방송인지 모르고 왔죠?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두세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상하다. 공개방송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오더니 이게 공개방송이에요? 그때부터 좋은 거야, 이 양반이. 예. 그래갖고 앉아갖고 저쪽에서 한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준비해온 거 하나도 질문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긴장을 해. 그때 방송 나고 얼마나 좋았어요, 반응이. 네.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여기 계신 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고, 이게 나가면 예산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듣진 않을 것 같아요. 한 200만쯤 들을 것 같아요. 예산이라고 하면 조금 줄어. 제가 12월 15일 날 이 책 인쇄된 날, 바로 그날 김재동 씨랑 이 북 콘서트를 했어요. 김재동이요? 김재동 씨가 저희 스스로 약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제자다. 예산 부분에 자기가 제자다. 그래가지고 저랑 많이 관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명함을 드린대, 이씨. 실제로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김재동 씨 데리고. 제가 이제 법륜 스님한테도 강의를 하고, 재동 씨한테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9시간. 거기가 법륜 스님 나와발이죠? 네, 그렇죠. 9시간 강의했는데도 열심히 듣더라고요. 전부터 강의하면 9시간씩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쉬는 시간 없이. 저한테는 한 9분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저는 걱정을 했죠. 김재동 씨가 오니까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딱 200명 오더라고요. 안 와요. 예산 얘기하는데 누가 옵니까? 그리고 이 예산 문제를 갖고 팟캐스트 하려고 결심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왜냐면 세월호 얘기하면 내가 지금도 세월호 7시간 막 기록 나오고 핫하잖아요? 네. 세월호 우리 방송 나가면 반으로 줍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아픈 거야, 이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호 얘기 나가면 우리가 새벽에 업데이트 하잖아요? 오전 12시간 동안 다운이 줄어요. 아침부터 듣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후에 좀 많이 다운되고. 불편하죠, 아무래도. 요 예산 얘기 나가면 처음에 예산인 것 같아서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한 평균 요즘 한 250만, 300만 되는데 200만까지는 들을 그래요?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오늘 정 소장님 아주 중요한 결단했어요. 뭐요? 정봉주 사단으로 들어오기로. 자꾸 그래.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김종인 사단이시라니까. 그래요? 예산은 김종인.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 나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안민석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그 정도 지위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참, 좋은 성품이죠, 그런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다 내가 이제 가르쳐 준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인사를 한 서너 분이 그 양반이
19대 때 말이었었나요? 예결위 맡았을 때가. 재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19대 네, 때였었어요. 그렇죠. 19대 때. 안민석 의원이 예결위? 예결 간사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예산도 한데 모르니까 네. 여기 정창수 소장한테 연결해서 시민운동 하면서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을 좀 소개시켜줘라. 네. 그래갖고 이 팀이. 그때 공부했다는 게. 그렇죠. 예. 저도 그 말씀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그때 막 칭찬했거든. 공부를 했다, 안민석 의원이. 근데 본인은 공부하는 척하고 포장지만 하나 얹혀놓고 이분들이 다 예산을 들여다보고 찾아내서 안민석 의원한테 얘기를 해주면 깎을 것 깎고 늘릴 것 늘리고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가버넌스 아니에요. 정치 영역이 그렇죠. 다 자기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시민운동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거든. 안민석 정말 의원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 안민석 의원한테 박수를 보냈더니 그때 박수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갖고 지금 최순실 사건에서도 각광을 지금 실력 있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그거는 아니다. 아니, 진짜 그러더라니까? 엊그저께 제가 손혜원 의원 만났는데 그 양반이 그러시더라고. 그 정치권 바깥에 있을 때 봤던 정치인의 모습과 막상 자기가 의원이 돼서 만나는 정치인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 예를 들지. 실제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개차반인 사람들이 있고 얘를 좀 실명 좀 내. 거명 좀 해. 실제는 별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안민석, 김민기 의원, 그 다음에 김영주 의원, 김영주, 영등포, 영주 누나, 그 다음에 유은혜 의원. 그 양반들이 진짜 인품도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성실한 분들이다.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외부자들을 챙겨서 보시는데 봉도사가 너무 날아다닌다는 거야.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갖고 왔는지 진중권 교수가 꼼짝을 못 하더라. 그걸 보고 깜짝 놀랬다. 그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봐주는 거지. 나 혼자 떠들라고. 아니 그 양반이 그 얘기를 괜히 할 얘기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손혜원 의원이요?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진짜 놀랬다고 하더라니까. 나는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인지 몰랐대. 나도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 한 서너 배 준비하고 가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TBS 텔레비전이 찍새고요. 거기서 좋은 분 모셔다가 여기 전국회사 전국과 딱새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쫙 공부 안 하던 걸 여기서 습득하셔가지고 외부자들이 가서 쫙 풀어요. 그래가지고 장윤선 기자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장윤선 기자가 그래? TV에서 쫙 모아갖고 전국에서 다 털고 그 전국에서 엑기스만 갖고 외부자들에서 또 털고 그런다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이 또 장점이 다른 의원들을 늘 칭찬을 해요. 보통 진보 진영에 좀 똘똘한 사람들이 다 못나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청래. 모두 까기가 아니라 다 까. 그 자기가 제일 최고라는 거야. 근데 안민석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기분 좋게 늘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지. 전부터 그랬구만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인간은 이제 좋게 얘기하면 아주 품성이 좋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간사스럽고 교활한 거지. 제가 사실은 대권 후보들부터 과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1년에 한 150번 강의를 하면 그 중에 이런 150번. 1년에 한 150번 정도 강의를 해요. 9시간씩. 아니 뭐 보통 3, 4시간인데 시간 추적하면 이게 거짓말인지 금방 나오거든. 150번이라는 건 이틀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륜 스님하고 제동 씨는 9시간씩 들었어요. 따로따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고요. 근데 이제 대권 후보들부터 국회의원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 대부분 몰라도 아는 척.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모르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아. 질문도 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 법상 걸려서 말을 못 하겠지만 3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신 높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는데 안민석 의원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인정해야 돼요. 높으신 분이라는 거는 뭐 여야로 따지면은 여쪽 사람입니까? 야쪽 사람입니까? 여쪽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무서워가지고 아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기사님이 무서우실게. 아니 근데 그거는 높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프로이트 심리학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본인이 부족한 걸 인정하는 순간 성찰을 하든지 정신질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무척 훌륭한 거예요. 난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워크숍도 같이 하고 여러분 팀워크를 이뤄서 했죠. 근데 이제 돈은 좀 짜요. 아니요, 뭐 돈은 뭐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캐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 하나 더 붙습니다. 자, 최순실 예산을 파악을 했어요? 네.
왜 그걸 했어요? 근데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10월 달이 네. 전공이 재무행정이시라고 그랬는데 네. 화문하지만 하여튼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특이한 전공 분야인데 네. 그 부분이 요새 새로 생긴 어떤 학문의 분파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있었는데 행정학이 행정 자체도 벌써 듣기에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지루할 것 같고 그러는데 그 안에 필수 과목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네. 이 그 중에 하나예요. 원래 행정학과에는 재무행정이 있었어요. 예, 원래 필수 과목인데 전공자가 하도 없어가지고 네. 재무회계, 재무행정 행정, 네. 대부분 강사들이 가르칩니다. 아.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안 하죠. 왜냐하면 교수들은 한 번 박사 논문 쓴 것 같고 네. 30년, 40년 우려먹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면은 저 분야가 좀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야 있죠. 될 것 같은데. 거기 예. 박재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한 거죠. 박재환 씨가 그러니까 저희가 한 박사 한 80명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박재환, 안종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종범. 나성린 씨는 아니고요? 나성린 그 사람은 영국이잖아.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걸치면 걸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도 개인적으로 다 알죠. 박승준 씨는요? 네? 박승준. 조금 알죠. 거기는. 근데 그 재무행정은 아니에요. 그쪽. 거기는 이쪽은 아니고. 잠깐만, 그러면 안종범의 실력과 네. 그 정창수의 실력과 누가 더 낫다? 아무래도 정창수 원로 학자시니까 이제 안종범. 안종범이요? 안종범 무슨 원로 학자? 원로 애들이에요, 애들. 신규 수감자지 무슨 그게 원로 학자. 미결 수감자. 네. 분야가 조금은 다르죠. 네. 아니, 거기도 실력은 있어요? 그래도 몇 안 되는 차라리 박지환 교수보다는 훨씬 실력. 아니 학문적으로는 진짜로 의미 있는 연구를 안종범 씨는 한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착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멋진 말이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는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지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야, 좋은 준비하고 오신 말씀 같아. 예. 자, 들어가 보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원래 10월에 분석을 했어요? 아니면 그 전서부터 분석이 들어갔잖아요. 분석은 5월 달부터 했죠.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최순실의 존재는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상한 예산이 들어왔다는 걸 아신 거예요? 전혀 모르진 않아요. 최순실 이름 정윤회 이런 건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왜냐면 안민석 의원실에 서 있었으니까. 2014년.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왜 그 승마 문제 처음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2014년 4월 8일이거든요. 그분도 같이 만나서 술도 한잔 했다니까. 약간 그분도 약간 제보한 사람. 네. 독하게 당한 사람. 아들 금연을 땄는데 뺏긴 사람. 그분. 저는 그래서 그때는 억울하겠구나 하는 정도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고요. 예, 안민석 의원이 정말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들어갈지 몰랐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여하튼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구축을 해요. 그 예산서가 10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년에. 53개 예산기관이 이걸 하는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 두세 장만 보면 졸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희는 변태니까 그걸 다. 변태가 아니라, 덕후. 덕후. 그러니까 저희들 스스로도 자조를 해요. 누가 이 표를 그리면서 표가 숫자가 딱 맞춰지는 순간 쾌감을 느끼고, 뭔가 이 패턴을 발견하면 뭐 만세를 부르고 막 이러겠느냐. 변태는 변태네. 제 친구가 공무원을 하면서 예산 정책과장, 예산 총괄과장을 하고 국회 예결위에 파견 나가는 애가 있는데 박사님 무지하게 두려워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 이런데 직원들 보면 다 행정고시 패스한 친구들이고 숫자하고 무척 친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정권 바뀌어와라. 그렇죠. 기재부는 손 못 댄다. 예를 들고 완전 극단적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얘기하니까 10만 페이지 이상은 어떻게 다 봐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 사이드에서 이걸 분석해주는 사람은 다 한 꿈이야.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갖고 예산을 만든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해갖고 저 문제 있습니다라고 정의롭게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그렇게끼리 짬짬해갖고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소중한 거지. 그럼요. 감사원에는 그래도 저랑 좀 친한 분들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재정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입장이 비슷하지. 그렇죠. 감사원은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 들여다보고 문제를 찾아야 되는. 제가 조언을 해주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밑빠진 독상이라는 걸 했어요. 그거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한 건데 제가 그때 은근히 깔때기도 쑥쑥 들이대네.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셨네.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예산 낭비한 곳에다가 상을 갖다 주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야 재밌다. 36번. 그거 이제 올해 3월로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저하고 해요. 저하고. 왜냐면 돈이 많이 없잖아. 우리는 그거 하면
대중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실무를 저 혼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다 빠지고 했었는데. 예, 풍성교육도 가입도 시켜줄게. 근데 1조 4천억을 아껴가지고. 자, 일단 넘어가기 전에 풍성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고. 지강백 조민호. 예. 닉네임이에요. 진짜 우리 풍성교 가입해갖고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풍성교 없었어, 이 머리가. 머리는 제가 책임져 줄게. 예. 얘기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매년 분석을 하는데 작년에는 조금 VIP란 말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VIP가 급증하는 거예요. 올해라 하면. 예산. 2017년 예산서에. 예산서 자체에 VIP라고 써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관료들이 은어거든요. 네. VIP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예산서에서 버젓이 박스 쳐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VIP라는 표현을 썼죠. 진짜로요? 네. 그리고 약간 저는 이게 건방진 거죠. 뭐냐면 국회에다 지출한 예산서에다가 올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뭐 어쩌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 VIP가 어쩌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절대 건데. 권력인데 왜 나한테 까부냐. 네. 이런 오만함도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원들이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안 깎겠다는 의제 표시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게 546개나 발견이 된 거예요. 2017년에 예산에요? 네. 546개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또 아무래도 덕후들이니까 이거를 부처별로 각종으로 이제 또 해본 거죠. 그랬더니 집중된 곳이 국토, 문화, 미래창조부인 거예요. 국토, 문화, 미래창조. 이 세 군데에 거의 300개가 몰려 있는 거예요. 546개 중에. 부처가 53개인데. 그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 여성이잖아요. 여성 좀 말이라도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2번. 통일 대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번. 그런 말이 나오는 예산이? 예. 그리고 그걸 찾은 사람들이 참 정신이 정신지가 이게 그걸 하자고 생각했어. 일자리 맨날 얘기하는 일자리. 5번. 골 때리네. 뭐 해양 뭐 이렇게 막 진출 2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뭐 시술, 프로포폴 이런 거 찾으면 한 300개씩 있었겠네. 그게 이제 주로 미창부 이런 쪽에 있거나 뭐 이렇게 있겠죠. 미래창조. 미창부 하니까 좀 이상하다. 미래창조 과학부.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패턴을 해서 그 546개 중에 200개 정도 관련된 사업을 찾아가지고 1조 4천억이다. 찾아낸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다 못 찾아져서 저희가 12월 24일 날 처음 보고서를 발표할 때는 800억 정도 된다 발표를 했어요. 김현미 예결위원장한테 줄 때 800억. 예, 저는 사실은 김현미 의원도 약간 서운해요. 왜냐면 처음에. 근데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처음부터 저희가 발표한 거라고 얘기하면 됐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해. 자기 공으로 가져갔구나. 저도 당해서 이거는 걸 어떻게 파악했지 생각했는데, 여태.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최준실 예산 얼마나 깎아야 된다고 계속 그랬어요. 뉴스타파 기자가, 제가 아는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계속 알아봤더니 아무데도 아는 데가 없더라. 그랬더니,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다. 말씀하셨다고. 물론 이제 그분이 일부러 그런 그러면, 이거 정치인들은 또 자기가 이제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그것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문자로 무슨 예산 깎아주세요. 했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12월 24일 날 제가 보고서 냈고. 24일 날 보고서 낼 때는 800억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800억은 다 깎았나요? 800억도 반밖에 못 깎았어요. 반밖에 못 깎고. 자, 그럼 지금 1조 4천억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면 한 17, 8배 정도로 더 차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발표할 때보다도.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끝날 정도 되면 또 몇 배가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검하고 지금 그러면 그 코워킹을 하나요? 자료를 좀 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자세한 내용 얘기 안 하면 감옥 가요. 자세한 내용 쫙 얘기해야 돼. 특검에 자료를 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어서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저희가 자문을 하는 거죠. 자문을 하고 사실은 이분들도 예산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서로 관점이 다르잖아요. 저는 분석을 하고 그분들은 죄로 만들어야 되니까 있는데 아무튼 연결이 되면서 조금 협업이 되긴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잡아낼 수 있을 때까지만 잡아내도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 부분을 갖고 그 정도 가면 앞으로 이제 정부 관리에서 예산 짜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투루 함부로 짜고 위험하겠구나 하면서 국민 재산을 세이빙하는 거거든요.
뭐 연결이 다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국도를 새로 건설을 했는데 예. 이상하게 모든 국도에는 예비 타당성을 하거나 아니면 간이 예타라고 해서 간이 예비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죠. 네, 조사를 하는데 안 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웬만 하지 말라고 계속 공무원들이 이제 계속 했던 건데 안 한 곳이 있는데 그걸 한 거예요. 갑자기 하면서 다시 안 한 곳이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한 곳이 있는데 그걸 공사는 한 거죠. 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법으로는 안 할 수 있다가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도 했어요. 다들. 그렇죠. 그 왜냐면 예산이 세니까. 그런데 일부러 안 한 게 있는 거죠. 그 강원도에 있는 모 국도 땡땡 호성 국도가 있는데 거기 부근에 그 정윤회 최순실 땅이 있는 거죠. 그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공사를 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기자랑도 저랑 좀 대화를 기자랑 소통하면서 하는데 기자가 전화를 하니까 요즘 과장이 전화 안 받고 도망가고 그런답니다. 관련한 중앙부처 과장이. 주무부처의 과장이. 네. 누군가가 지시했네. 공사를 그렇죠. 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검이 조사를 하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절차는 조금씩 밟았어요, 다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이,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4대강 할 적에 그 사전에 해야 될 조사 환경영향 평가를 뭐냐 하나도 안 한 거나 안 한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법을 아예 바꿔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죄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최순실이 연설문 고쳤잖아요. 고친 거를 이제 딱 비교를 해서 뭘 고쳤는지가 어느 부분을 고쳤나. 체크를 해서 그게 편성되고 하는 과정을 추적을 해가지고 끝에 가서 그 돈이 결국 누구한테 갔느냐. 야. 그렇게 해서 누가 최순실이거나 그 부근 사람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한 7명 정도의 공무원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저희는 추정을 해요. 근데 이 예산을 주무르는데.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보다 최순실이 똑똑한 영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1조 8천억을 만들어낼 순 없다. 2조 4천억. 1조 4천억. 근데 그것도 찾은 거지. 못 찾은 것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거죠. 뭐 국방 이런 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한테 그런 걸 시켜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저희한테 만약에 너네도 한번 예산 나쁜 짓 한번 해봐라.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능력이 양심도 있지만 능력도 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가 총괄해서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고는 전문가가 총 7명 정도 붙어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제가 명예훼손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할 수 없고요. 특검에다가는 얘기해 주세요. 얘기했죠. 특검에 얘기하면 또 바로 저한테 들어오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직자들이에요. 공직자죠. 그렇죠. 예산 충원. 청와대에 있어야 되고 예산 담당 주무부서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국회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왜 차은택이 최순실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딱 3가지 인사 그걸 하잖아요. 문화부 장관의 스승인 김종덕을 앉히고 청와대의 외삼촌인 김종률인가요? 김종률. 그 콘텐츠진흥원의 송성각이라는 친구를 앉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산을 할 때 중요한 컨택 청와대,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왜냐하면 컨진원에서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청와대 지시를 하고 문광부에서 편성하고 콘텐츠진흥원 내려주면 세탁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재밌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토리야. 최순실이 뭐를 해먹었냐라고 그 국회의원들이 아각거리고 지적만 해댔지 이 구조를 알면요. 그렇지. 구조를 알고 파고 들어왔으면 잡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정권 교체가 되면은 소위 꿀보직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권을 안 잡아본 쪽에서는 몰라서 전에 DJP 연합 시절에 자민련 출신들이 그거를 다 찾아서 갔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콘진 원장 같은 거를 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때 왜 처음에 이제 DJ 정부 초기에 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을 자민련이 잡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죠. 실제로는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국정원도 국정원장은 그냥 얼굴마담이고 기조실장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똑같은 거지. 기조실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게 많다니까. 그렇게 볼 때는 KBS 사장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그보다 연봉이 3배 많아요. 그래요? 그런 걸 모르잖아, 사람들이. 스카이라이프 노리고 있는 거요? 그런 걸 가야 되니까 한전 사장보다 한전 자회사 사장이 월급이 더 많고. 맞아요. 그런 데가 꿀짜인 거야. 남부발전, 남동발전. 왜 흥분했어? 멸하네. 뭐 어디 갈 것 같은데. 그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국회가 맨날 부르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그나마 나아요. 나아요. 가려져갖고 존재를 모르는 사람. 네, 그런 게 많다니까. 아니 내가 그 참여정부 때 우리 친구놈이 정말 무능하거든. 그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물장사 했잖아요. 장수천. 장수천에서 맨날 우리 학원에 물 들고 오던 놈이야. 여기 같은 대학 선배야. 근데 거기는 진짜 전략과는 전혀 관계없는 놈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명함을 가져왔는데 무슨 중소건설사 무슨 연합회 뭐 거기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야, 넌 정권을 만들어 놓고 가뒀고 이런 데 가냐. 그러니까 씩 웃어 또. 이렇게 술자석 갔거든. 내가 참여정부 때 들어간 애들하고 식사하는 자리보다 정말 3배 좋은 데 가서 먹는 거야. 술 한잔 산다 그러면서. 그것도 꿀자였구나. 그게 뭐냐 할 때 진짜 아무도 모르는 꿀보직 중에 꿀보직이라는 거야. 제가 그런 데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DBO 하고 있는데 1300까지 찾아냈어요. 1300개. 와. 1300개 보낼 때가 있네 이제. 그 뭐 공중유관기관 뭐 하나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렇죠. 예. 저도 처음 보는 곳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꿀보직 자리가. 꿀보직. 눈이 반짝반짝. 이 두 사람들이 오늘 안 되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양심만 안 팔면 되죠.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1조 4천억의 예산을 찾아내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어디에 있었는지. 일단은 저희는 이 어떤 한계 자료의 한계 때문에 문광부하고 이제 주로 이제 일부 문체부죠. 그러니까 문체부. 일부 이제 미래부 뭐 정도가 이제 주를 이루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지금 예산이 거의 증가를 안 해요. 1년에 올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3.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분하고 똑같이 가겠죠. 추경을 포함해도 그런가요? 네. 근데 왜 세금 안 거두니까 감세해주고 세금 안 거두니까 된 건데 그러면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예산을 숫자까지 표현해서 약속한 게 딱 2개예요. 하나가 복지 예산 147조였고 하나가 문화 예산 2%였어요. 근데 복지는 당연히 안 지켰죠. 그렇죠.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130조예요. 저는 그 147조라도 지킬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여하튼 못 지켰고. 이것도 형편없이 낮은 거죠. 147조도. 그렇죠. 그것도 사회보험 빼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문화를 왜 뜬금없이 갑자기 문화를 2%로 그 전에 몇 프로였어요? MB 정부 때 말에 1%. 아하. 2배로 올린다고 한 거네. 그러니까 그럼 4조였던 게 8조가 되는 거죠. 7조 4천억 정도 됐는데 뜬금없잖아요. 문화에 관심 있는 것 같지도 않으신 분이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제 알게 된 거죠. 아하. 그러면서 매년 추적을 했더니 지난 4년간 복지 예산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비율이. 아하. 그래서 이제 복지도 그렇게 복지가 는다고 하는데 6% 증가하는데 여기 8% 말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연히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약을 처음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연설문 붙여주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국토부야 원래 워낙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문화부가 뜬금없죠 사실은. 그렇게 문화를 좋아하시는 DJ 대통령의 이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문화를 하진 않았는데 문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해도 1%였던 4조가 8조 가까이 오르면 그 차액이 4조인데 일단 4조는 빼먹으려고 하는 작심을 하고 있었던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파이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그 매년 4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오. 20조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4조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총에서 빼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예산하게 되면 4조인데, 처음 올라갈 때부터 계산하게 되면 최소한 10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타이밍이 딱 15년부터 급증을 해서 16, 17이 되거든요. 그 15년에 이제 김종 차관이 오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12년. 그 전에 이제 왁구를 딱 짜놓고. 12년에 선거하고 13년에 시작했는데 이제 준비 좀 하고 14년 말부터 차은택 등장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거는 소매치기거든요. 소매치기는요. 일단 버스 노선을 확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간을 찾아요. 그리고 타는 사람들의 연령대별. 내리는 그 역의 위치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잡는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래요? 노선 하나를 잡아갖고 그냥 서울시 전체 노선이 다 있어요. 이게 보통 5명, 6명 붙잖아요. 바람잡이, 기계 뭐 이렇게 붙는데 2, 3년 동안 2005년까지 15년까지 3년, 4년, 5년 중반까지 2년 반 동안 소매치기 돈 빼먹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딱 팀을 짜놓고 어디에서 어떻게 빼먹을 것인가. 야금야금 빼먹으면서 간을 본 거지. 참, 김종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그리고 아마 집행할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계가 붙은 거야. 그게 기술자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돈들을 이렇게 수금할 이렇게 쫙 밭들 있잖아요. 기업들. 예. 아우 쪽팔려. 씨. 근데 그 밭들은 너무 쪽팔려서 광고 듣고 넘어갑시다. 수금할 밭을 만들어라. 그게 업체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는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연결망 있잖아요. 예. 통화 목록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제가 아마 그 결과는 봐야 되는데 예. 뭐 큰 연예사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이번에 특검에서 잡는 게 이런 잘못된 부정한 지난 4년 동안의 축제, 예산 빼먹은 거 이것의 수사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특검이 끝나면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는 줄 알더라고. 특검은 요 기간 안에 정말 문제가 되는 이 죄목을 잡아서 하고 앞으로 이 지난 4년 동안 지난 9년 동안의 정권에 뭐를 잘못했는지 무슨 부정을 저질렀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검찰이 계속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특검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특검에서 백서를 낸답니다. 아하. 디테일하게 백서를 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조사하라. 역사의 아하. 기록을 남겨서 어허.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거를 뭐 슬그머니 안 해버리고 이러지 못하게 나름. 공개적인 백서를 역사상 최고의 칼제비가 되고 싶은 거야 박경수. 기특한데요. 예. 그분들은 그 어떻게 보면 필요한 명예의 허영심이 계셔요.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념과 상관없이 예. 잘할 것 자 같아요. 계속 가요 이해서. 예. 특검 그만 빨아주고. 왜냐면 근데 여하튼 그 밭은 누가 가서 다 그 정한 거예요? 업체들이 좀 몇 개 또 패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컨텐츠 융복합 센터 같은 예. 융복합 쪽은 예. VR, AR 뭐 이런 거 업체들이 좀 아하. 예. 가상현실. 예. 예. 체육은 또 이제 기획사들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는 또 연예 기획사들이 예. 있고. 그래서 한류 진출한다고 하면서 쫙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 1조 4천억의 구성을 보면 그 융복합이 8천억, 체육이 3천억, ODA가 1,500억이에요. 예. 마지막에 뭐예요? ODA 해외 원조. ODA 예. 예 해외 원조. 예, 해외 원조. 저 그냥 눈먼 돈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라고요? ODA가? 저 1,500억 정도 돼요. 야. 근데 이거는 제일 좋은 게 이 ODA예요. 그렇죠. 왜냐면 돈 이게 눈먼 돈이라니까. 지출이 해외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영수 갖고 나갈 수도 없고. 예. 이게 해외 우리나라 그 차관 있잖아요. 차관도 절이 아니야. 이건 차관 아니잖아요. 차관 가는 것도 리베이트 몇 프로까지 받는 줄 아세요? 그것도 리베이트가 있어요? 아니 1%짜리 막 독재국가 아프리카 독재국가 네. 말고 저개발 국가 그런데 막 1,000억 2,000억 이렇게 차관이 가잖아요. 리베이트가 30%까지 받아요. 누가 받아요, 그거를? 주선하는 관료들이 받는 거죠. 그러면 코이카나 이런 사람들도 그거 통로 아니야, 그럼? 제가 제 얘기 마저에 틀려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못 해외 원조를 하고 있는 학자들 얘기는 한 30%만 현장에 도착해도 성공한 거다 이렇게. 미치겠네. 그렇다고 직접 갖다 주면 위험하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빼먹는 놈 있고 여기서 뽀찌 받는 놈 있고 중간에 세는 돈 있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현지에는 30% 가면 중간 브로커가 한 40% 그렇죠. 먹고 걔네 관료 갖다 먹고. 예. 걔네 관료 먹고. 그러니까 10% 가네. 아니 30%. 그러니까 30% 가면 성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공이라면서요. 자, 그래서 ODA 얘기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베트남 가서 대통령이 그걸 만나가지고 예. 이거 힘들지 뭐 도와주면 좋겠냐. 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VR 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무슨 로봇 체험 이런 것도 30억씩 가져가고 막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베트남에 그런 게 필요합니까? 글쎄. 그리고 미얀마 가가지고는 미얀마에 한류를 수출하겠다 그래갖고 1,000억으로 한류 무슨 타운을 조성하겠다. 예. 그리고 대사를 삼성 임원으로 보내고. 삼성증권 무슨 뭐 이사. 미얀마 대사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국가를 어떻게 다 그냥 빨대로 쪽쪽 빨아먹었네. 제가 명예훼손이 그 문제 걸려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거기 가서 뭐 한 달에 500만 원짜리 그 세 살면서 세가 아니죠. 그거는 호텔 생활을 하는 예. 그렇게 사는 ODA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와. 지금 우리나라 ODA가 2조 7천억이거든요. 2조 7천억. 그렇게 많아요. 근데도 사실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ODA가 정확한 뭐라 그랬죠 아까? 외국. 해외 예. 개발 원조죠. 아, Development Assistance. 예. 해외 개발 원조인데 Overseas네요. 네, 그- 오는. 예? 네, OECD에서 권장하는 건 GDP 한 0.5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우리가 0.5 쓰면 8조 써야 되거든요. 네. 인색한 나라죠. 인색한 나라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야, 이 방송 나가면 안 되겠다. 이거 정권 잡아갖고 그 뒤에서 떡국을 먹으려고 그러는 놈들이 이러고 늘렸고 이거 빼쳐먹는 방법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굴범들한테 무슨 어디 가면은 좋은 거 묻혀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 그런 지금. 거예요. 좀 찜찜하네 이게. 저기 잘 모르는 봉화정 씨 묘소가 있는데 거기야 막 이러는. T 모씨, 뭐 Y 모씨 이런 애들 다 빼쳐먹을 애들인데 이 정권 교체되면 이거 큰일이다. 어? 그래서 아무튼 그 ODA가 제일 첫 번째 그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융복합이라고 하는 쪽 문화 쪽.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체육 쪽 3천억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빨대를 꼽았다고 봐요. 아하. 빨대를 딱 꼽았고 이제 빠르기 예, 시작했는데 예. 이미 2005년까지 15년까지도 좀 빨아먹었고 예, 시작했죠. 15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그 주조가 끝난 거야. 이제 네. 이 흙 보갖고 도자기만 딱딱 나오면 되는 거야. 그 시점에 주조까지 만들어지고 흙을 불려 그러다가 딱 잡힌 거야. 그래서 2016년이 작년이잖아요. 예. 작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6개월만 이 사태가 좀 늦게 이제 터졌어도 확실히 증거가 더 많이 가져갔을 테니까. 물론 뭐 나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네. 이 수사만 보면 조금 늦게 터져도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그럼 조금 더 증거가 아니 확실했어요. 수사하는 쪽에서는 쪽에서. 그 집행되면은 이제 실제로 더 윤곽이 드러나니까. 근데 그건 수사하는 입장이지. 그동안에 나라 절단 나고 국민 골병 드는 거 생각을 해봐야지.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정말. 우리가 그 누리과정 때문에 그렇게 난리 치고 네. 그렇게 했죠. 8천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조 4천억이잖아요, 이게. 네. 누리과정 준다 안 준다면서 교육청하고 싸우고 얼마나. 교육부하고 싸운 게 수많은 시위와 전체 예산이 8천억이에요. 이번에 8천억 된 거잖아요. 근데 8천억도 막상 싸움된 건 1, 2천억밖에 안 그렇죠. 돼요. 왜냐면 6천억 정도는 어차피 갈 수밖에 기본으로 없는 가야 되는 거고 네. 나머지 2천억 뭐 1천억을 더 주냐 마냐 네. 하면서 그거 갖고 싸운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강의할 때 예산에 세 가지 입장이 있다. 항상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얘기하는. 우리 지역이나 우리가 소외됐다. 네. 예산 특별했다. 왔다. 또 하나는 거기 쓰고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중요하다. 그곳에 쓰고 싶은이란 말이 생략된 예산이 없다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는 누리과정 는 얼마 안 되는 1, 2천억은 아깝고. 예. 아니 그것뿐입니까? 세월호 특조위도 무슨 예산 도둑이라느니 그렇죠. 그렇게 말했던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치의 문제고. 예.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수준의 문제인 거죠. 무슨 체육센터에서 빼먹는 얘기도 또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K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건데요. K 스포츠 클럽. 네. 이것도 골 때리네. 이게 왜 이제 재밌는 얘기한테 한숨을 해. 이게 이제 왜 예전에 한번 TV에 광고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 스포츠 센터를 건설해주겠다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게 저는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네. 지금도 저 수영장 많고 다 많은데 유지비가 더 많이 들고 막 그러는데 요즘 하도 많이 지어줘가지고 이제 유지비 때문에 힘들거든요. 지자체들이. 그렇죠. 예. 이용도 별로 안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했는데 역시 세상에는 우연히 이상한 일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번에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기 왜 생활체육협의회를 이렇게 흡수통합했잖아요. 네, 대한체육회랑 했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이유가 그거랑. 있습니다. 안민석은 그거 자기가 했다고 좋아하고 막 광팔 그러더니만. 안민석은 이제 선의로 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체육계 깊은 내막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최순실만 바라보면 그거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생활체육을 대한체육회에서 흡수한 게 그리고 그렇게 흡수해서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K스포츠 클럽에서 대한체육회 예산이 13년에 2,700억이었는데 17년에 7,000억으로 들어갑니다. 대한체육회가요? 예. 그러니까 체육 3배가 는 거네. 예산을 쓰는 게 딱 두 군데인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대한체육회예요.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진흥기금하고 대한체육회.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죠. 예. 거기가 그 입장료에서 얼마씩 뛰어가는 거잖아요. 토토로 해서. 토토에서 나온 돈 갖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역에 막 돈을 지원하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게 이 K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스포츠센터를 지어주거나 기존 스포츠 시설을 인수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사단법인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사업의 이름이에요. 아, K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사업의 이름인데 네. 주체는 어디예요? 주체는 정부가 그걸 이제 정부가 문화체육부가. 난 K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무슨 그 단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역마다 예. K스포츠 클럽을 만든다 이거죠. 아, K스포츠 클럽을 전국에 만든다. 네. 거기에 시설을 지어주거나 뭐 인수하거나 하는데 그걸 이제 운영권을 이제 K스포츠 재단이 가져가고 그리고 장시호나 내부 협조 전현실이. 협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장시호나 이런 걸 주고 싶었는데 장시호가 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은택도 관여하고 막 이러는데 여하튼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이 치도를 하는데 그걸 또 거부하는 곳들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운영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K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사업을. 캠페인, 사업 캠페인으로 예. 스포츠 센터를 져주는데 지자체에다가 져주는데 지자체에서 싫다 우리. 왜냐면 운영 기금이 운영 자금이 들지 않냐. 가뜩이나 지자체 예산이 없는데 그걸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데가 하남시 이런 데인데 예. 하남시의 문관 공무원이랑 예. 스포츠 재단, K스포츠 재단 직원이랑 예. 같이 가서 예. 얼르고 협박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져준다는데 왜 거절하냐.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남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예. 우리 하남시 재정 걱정해서 안 하겠다는데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슬쩍 KBS 제보하고 그래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데 갖고 K스포츠 재단 사람하고 문광부 공무원하고 예, 공무원하고 가서 이제 야단을 쳐서 져라. 그걸 져요 일단. 예. 그래서 전국에 많이 짓나 이거를? 그 지금 한 반 이상 지었고요. 몇 군데 지겠다는 거야 예산이? 220개. 와, 씨, 이 뭐하는 그래서 짓이야, 거기다가 이게. 이제 아까 클럽이라고 한 이유는 스포츠 센터랑 건물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포괄적인 거예요. 네. 배드민턴, 생활체육 이런 거. 그래서 다 생산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약간 오버를 하면 음모론.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체육까지도 같이 통합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는구나. 선거운동까지도. 그렇죠. 그게 또 조직화된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살기 운동연합. 예, 그런 거는 옛날식 조직. 예, 옛날이고. 새로운 조직은 생활체육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스포츠 센터를 지어주고, 예.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에게 그 조직화하고. 예, 조직하면서 종북 좌빨에 대한 비판도 좀 하고. 네. 정부 돈이 오니까. 정부 돈이. 뭐 아니, 그러면 사고. 운영은 누가 해요, 운영은? 운영을 이제 운영권을 그 스포츠, K스포츠 재단이 갖고. 예. 그 운영비는 이제 지자체가 내고. 그러니까 정봉주 조기축구 이런 거는 절대 거기는 돈 안 대주고. 그렇죠. 그렇지. 그것도 예. 블랙리스트가 생겨야지 예. 이제. 체육계 블랙리스트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대고, 그럼 K스포츠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았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수익도 남나요, 그러면? 수익이 남으면 다 자기네 갖고, 손해가 되면 지자체가 채워줘야지. 그게 이런 들이 다 있냐, 진짜. 정교하게 대가리. 그게 이제 민자 사업의 특성이잖아요. 아니, 그게 김종이 그거 전문가라는 거예요. 맞아. 그렇다 그랬죠. 그게 이제 작게는 그렇게 있고, 예. 크게는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그게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작은 것들이잖아요. 예. 프로스포츠 구단은 뭐 축구니 뭐니 큰 예. 거잖아요. 큰 운동장에. 예. 그걸 저주에 또? 아니, 그거는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지어져 있으니까. 그것의 운영권을 스포츠 구단이 갖고,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운영비는 또 지자체에서 내요? 지자체가 운영비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예. 해줄 수 있단데, 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 남는 거는 지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임대료를 원래 1% 이상을 내게끔 공인재산법이 돼 있거든요. 예. 아무리, 원래는 5%고, 아무리. 낮아도. 이제 뭐에 1%? 원래 가액의 1%. 가액. 임대료. 임대료에. 네. 근데, 전체 매매가에 매매가죠. 1%를 임대료로 그러니까 내야 된다는 거죠. 토지와 주택의 예. 평가 가격에. 평가를 해서. 예. 예. 근데 그거를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서 그거를 1%를 내야 되는데.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스포츠산업진흥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례로 0.1로 이제 하게 하고. 그리고 계약도 20년을 25년으로 늘리고 예. 갱신 가능하게 하고 그거를 최근에 지금 법이 요번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이 통과될 텐데 50년으로 늘리는 거예요. 와. 100년까지 가능한 거죠. 와, 진짜 그렇게 멋지게 해서. 그러니까 빨대 놈들이다. 대형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생기면 독일로도 다 보내는 거잖아, 이제. 그렇지. 그거는 이제 외촉법이라고 하는 게 또 얽혀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야.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단순히 SK만 도와주려고 아니 하는 근데 게 지금 아니고. 이게 정말 조그만 건데 어찌 보면 걔들 입장에서 빙산일각인데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비는 지자체가 되고 나오는 수익은 지들이 갖고 적자가 되면 지자체에서 돈을 대고
나오는 수익금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스포츠 그 프로 구단도 이제 그런 걔들이 그 관리하는 거로 되는 건가? 그렇죠. 사용권. 와, 매. 그러니까 성사되진 않았지만 좀 운영권은 자기네 갖고 사용권은 스포츠 구단이 갖고 이런 것도 지금 했었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그 강릉의 이제 빙상장에 스포츠 그 빙상단을 만들려고 했고 요번에 뉴스 나온 거는 춘천 빙상장마저 이제 그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규혁인가 이규혁. 그것도 그거는 또 누가 만들었냐면 K-토토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K-토토도 좀 얘기할 게 많아요. 예. 그거를 뺏으려고 김종 차관이 감사도 하고 막 온갖 찍어 누르고 했는데. K-토토는 어디 소속인데요? 이게 합자죠. 여러 가지 그 컨소시엄인데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못 뺏고 타협을 서로 하고. 스포츠 토토 하는 데가 K-토토 그거예요? 네. 그렇죠. 뭐 K-토토 입장에서는 김종이 매출을 크게 늘려줬기 때문에 그 도박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권리를 뺏는 건 용납할 수가 없겠죠. 집 밖으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뺏으려고 하느냐. 아, 그 K-토토는 전체 매출 올린 거에 정부에 얼마 주면서 운영권을 찾은 건가, 따낸 건가요? 네, 그렇죠. 로또를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고, 토토복권 운영하는 데가 따로니까. 그리고 최근 로또도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로또도. 그건 뭐 은행이랑 뭐 컨소시엄이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로또는 저쪽 농협이 옛날에 국민은행이 하다 농협이 하고 K-토토는 기업들이 주로 해요. 예전엔 동양생명이었고. 예.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어저께 발견한 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로또가 해외에 진출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계약 기준에다 뭐라고 했냐면 일반 기업이나 법인이 해외에 로또 이 시스템을 추출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6월에 넣었더라고요. 누구더러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요? 정부더러? 로또 회사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남아, 중동이 진출하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런 제도를 통과시켰겠어요? 지금 로또 회사가 누군가가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지들이 해먹으려고 그랬던 거네. 그래서 그렇죠. 로또나 토토의 저희 지배 구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빼먹을까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보다도 더 정교하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크게 그냥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큰 걸로 얘는 집어먹은 거고 이거는 딱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50년 100년 해먹는 거를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100년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와. 그 예산 안 봤으면 좀 어떻게 찾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무슨 주사 자국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동안에 실제로는 국정농단이라는 건 예산 쪽으로 예산을 빼먹고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찾은 것만 1조 4천억이고 어쨌든 순수하게 보면 문화유산을 지금 2%를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4조가 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4조는 어떻게든지 그냥 늘릴 애들이 아니잖아. 이 4조를 빼먹을 수 있는 구조를 곳곳에 다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투하도 했죠. 이번에 왜 이화여대가 그 국책 사업 9개 중에 8개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그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거잖아요. 정유라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누구나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김경숙 학장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위해서 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름을 얹어가지고 그 용역을 참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 군데씩. 그럼 또 용역병 병원비 다 먹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이화여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 사업 중에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이라는 게 지난번에 그 미래라이프 그렇죠. 학생들 시위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 미래라이프도 어떻게 보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빨대가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계속 빨아먹는 거지. 와. 그럼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같은 경우도 이 단과대학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그 교수들 다 먹은 거지. 그거는 6개 큰, 8개 큰 사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용역들이잖아요. 용역 중에 K스포츠 클럽 운영 방안 연구 뭐 이런 용역을 김경숙 학장이 했다는 거예요. 김경숙이, 자기 이름으로 6천만 원짜리를 하나 했는데,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거죠. 그게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애만 입학시켜준 게 아니라 기획에 애를 입학시켜주고 그 옆에 부스러기 묻어있는 거 다 뜯어먹은 거네. 그 걔들 입장에서는 진짜 남는 장사 한 거네. 그거 하나 뭐 학칙 고쳐가지고 넣어주면. 그러니까 정유라 하나 넣어주고. 몇천 배 튀겨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유라 학생님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빨아먹을 것도 한두 푼이 아니네. 프로젝트 해놓고 6천만 원 받으면 대학원생들한테 야 이렇게 갖고 좀 써라 그러고 애들 몇 푼씩 쥐어주고 진짜 반 이상을 지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60만 원 주고 지가 6천만 원 갖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그 용역이 벌써 관여한 게 3개가 넘으니까 그걸로 몇 억대 가져가는 거죠. 와.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끝납니까? 이제 개선 방안 연구는 저거 그렇죠. 3년 5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게 지금 시작이잖아. 220개를 다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규모가 몇십억으로 커지는 거죠. 220 스포츠센터. 네. 다 하나씩 하면서. 다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다. 그러면 이제 애들 시키고 자기가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컨설팅을 해야 되네. 이 스포츠 클럽 예를 들었고 경기도 광주시에 만드는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그렇죠. 운영하는 게 것인가. 적자를 최소화하고 주민 친화적인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안을 만드는데 그 용역을 3천에서 한 1억씩 받고 2대 최대 교수가.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하지 말고 이거를 해야 되겠구만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체육과 교수잖아. 거긴 쫓아가면서 어마어마한 거 찾았어. 이런 거 찾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착한 체육인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면 이분들도 그런 게 있어 하고 놀랄 정도. 진짜 모를 것 같아 이거는. 착한 체육인들. 아니 태권도 승단 심사비 걷어가지고 빼먹는 거는 양반이다. 그거는 양반이 그건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 정말 그거는 좀도둑들이죠. 네, 진짜 그건 좀도둑들. 아니 내가 아는 의원 하나가 이게 보통 국교원에서 승단 심사를 하잖아요. 네. 이 승단 심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빼오른 지자체들이 있어. 그 지역에서 승단 심사 하게. 네, 거기에 여기 가까운데 어디 있어? 그 양반 지금 감옥 가고 징역 살고 있는데 승단 심사 고소 봐요. 예를 들어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내잖아. 그럼 그걸 갖고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라 국교원에 얼마 띄워주고 자기가 운영비를 받는 거야. 그걸 다 먹어. 이런 거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게 떼먹는 거다. 그러니까. 그쵸. 차원이 아주 낮은 거였구나 그런 거는. 국교원 태권도 협회장이요. 그다음 국교원장 총재라고 하잖아. 예, 그 총재 뭐 이런 거요. 칼부림 나요. 그 회장 선거할 때. 홍준표가 했잖아요 그거. 네. 그전에는 이승환이라고 깡패가 그 사람이 했고. 재작년에 왜 5단을 9단으로 그냥 승격시켜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3,000명이 넘는 유단자들이 막 항의하는 글 막 그랬어요. 돈 때문에. 네. 야, 말이 되나요? 어떻게 5단이 9단이 갑자기 돈만 주면 한 방에 5단이 한번 심사해가지고. 야. 나 이거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태권도계가 네. 그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태권도장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파벌싸움 지겨워갖고 다 나간 사람들이요. 진짜 실력자는 미국에 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승단 심사할 때 미국은 한 300불에서 500불쯤 합니다. 승단 심사가. 심사비가요? 예, 심사비가.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그날은 그 마을의 행사야. 마을 잔치가 되는 거죠. 단따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교원에 갖고 품새 몇 번 하면 초단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그 마을에서 이 체육관 관장들이 대단히 권위 있는 이 승단 심사를 만들어 버려요. 그때는 그 지역에 뭐 경찰서장, 교장, 그 총장 막 이런 사람들 갖고 어마어마한 행사가 되는데 깜짝 놀랄 때니까 500불을 받고 해요, 그거를. 5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다 망가진 게 서로 그 승단 심사하면서 뛰어쳐먹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승단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욕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잔돈 먹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체육계가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참여정부 초중반까지만 해도 95% 이상이 세금으로 하는 체육 예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98% 이상이 기금. 주로 토토가 한 그중에 7~80% 차지하는. 나머지 경정 경륜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깝겠네. 이게 그냥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인다는 게 완전 눈먼 돈인데. 그렇죠. 저 기금으로 들어온 이 스포츠 예산을 다 빼쳐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아니 우리도 이제 알았을 정도니까. 그거는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금 운용이나 이런 거는 감사원이. 주민체육진흥기금은 정부 산하 기금도 아니에요. 맞아. 그 감사원도 아니네. 아니 감사원은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은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지. 의무 감사 대상기관. 아니 진짜 안민석, 주진우 이 둘이 그 정의라 잡으러 다닐 게 아니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예산을 좀 막아갖고. 그러니까 교수님 계시니까 이제 하여튼. 꿀자를 쫙 찾아가지고. 아니, 근데 교수님이 얘기해줘도 아니면은 또 고집이 세잖아. 이게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교수님 몰래 따라가가지고 3개만 앉아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미 나한테 명단 1,400개 다 왔어. 아니, 눈에서 막 꿀이 줄줄 흘러. 부처마다 그런 게 한두 개씩 있어요. 부처.
외교부 가면 저 해외 나갈 때마다 2,000원인가 내는 그걸로 모은 그 기금 있고. 야, 그 2,000억. 진짜 국민들 삥 뚫어가지고 전부 다 안뜰하게 하여튼 지네끼리 해먹는. 나 정창수 소장하고 친해지니까. 왜냐하면 이 돈을 잘 막아내잖아요. 네.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예산 없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뭐 쓸만한 돈을 이 빼쳐먹는 걸 다 막아버리면 그 복지예산 쓰면 되는 거예요. 한 5년치 정도는 늘어날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증세를 해야지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아니 이 예산 갖고 대학생들 점차 이렇게 반값 등록금 확장시키잖아요. 서울시 예산 갖고도 시립대 해주는데 티도 안 나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이 다 합쳐갖고 18조 정도밖에 안 돼요. 17조, 18조. 그렇죠, 정도. 맞아요. 예. 지금 절반을 정부가 대주고 있거든요. 그 국가장학금이나 아니면 이제 융자, 약간의 융자 있는데. 융자는 대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융자는 조금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 한 5조만 더, 5조? 얹어줘도. 한 3, 4조만 더 얹어주면 거의 다 무상으로 다닐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모든 대학을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국립대도 서울에 있는 국립대는 지금 서울대는 국립대도 아니잖아요. 저 법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돼. 이주호가 만든 거 서울대가 1년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예산을? 정부로부터요? 지금도 정부를 줘요? 법이나 됐는데도 더 많이 주죠. 7천억. 법이나 돼 있는데도 법이나 될 땐 지들이 기금 받아갖고 운영하겠다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우선은 더 많이 주겠다고 꼬신 거죠. 그런데 그 7천억인데 그 등록금 이거 말고 대학에 지원하는 돈의 30%를 서울대 가져가요. 그러니까 잘못됐던 게 서울대 이제 주지 말고 지방 국립대를 살려줘야 돼요. 근데 서울대가 재정위기예요. 왜? 돈이란 건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쓰는 걸 마음대로 하면 내 인생 삶의 철학하고 똑같네. 그래서 옛 어른들이요.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건 아껴서 잘 쓰는 자랑을 하라.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200개가 넘게 새로 들어섰으니까 지금 1월달, 2월달에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교들 얼굴을 못 주는 거야. 청소하는 아줌마. 아니 이게 교수들이 그 건물 질 때마다요. 또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겼고 그거 빼쳐먹으려고 학교 다 파고 학교에 온갖 장사꾼들 그 업체들 다 들이는 거야. 초등학교에 교실 3개만 늘려도 그거 빼먹느라고 그냥 온갖 사람들이 붙어서 난리던데. 대학에 무슨 커피점 들어가 음식점 들어가 누가 죽는 줄 알아요? 대학교 앞에서 장사하는 영세상인들 다 죽는 거야 또. 그렇죠. 그런 중에 제일 심한 데는 국방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요. 나한테만 개인적으로 얘기해. 왜냐면 국가를 다시 세워야 되겠어. 이 예산을 갖고.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입으로 하는 게 혁명이 아니고 정말 예산을 도덕을 잘 막고 적재적소에 쓸 것을 잘 쓰고 지방 국립대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살짝 세갖고 지방 국립대 반값 등록금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70%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럼 누가 다 또 교내로 오는 줄 알아? 서울에서 다 내려오거든요. 지방 국립대에 들어오는 정원의 예를 들어 7, 80% 자체를 그 지역에서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6년을 마친 그 사람들이 7, 80% 들어오고 나머지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딱 막아놓잖아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 나온 사람들에게 공무원 특채 기회를 늘려줘야 돼요. 공무원 거기 서로 그러면 지방 국립대 합니다. 그 교육이 13년 해도 이건 몰라. 아니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국가보안법이 어떻고 무슨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공수처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관심도 있고 알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회라고 하는 것이 두 축이 입법하고 예산이잖아요. 예산 감시. 그 예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그냥 사람들이 골치 아프게만 생각하고 그거는 알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도 보면은 밀고 당기고 뭐 예결위 만나서 어쩌네 하고 막 맨날 날치기 통과하고 모르겠어. 그냥 막판에 쪽지 집어넣어가지고 뭐 서로 어떻게 뜯어먹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안민석 의원 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조진 건데 진짜 그 예결위 간사할 때 이 정창수 소장하고 코워킹한 건 진짜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잘한다니까 뭐를 해도 지금도 잘하세요. 그때만 잘하셨던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10몇 년 동안 가르친 게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지. 야, 이거 그러면 1조 4천억은 정 소장님 보기에 몇 프로나 찾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1,300억 깎았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하튼 올해 예산만 6,500억이었는데
1,300억 깎았고 쓰니까 5,200억 남은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아까 K스포츠 클럽 아니 못 찾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만 찾았을 거 아니야. 일부 그렇죠. 부처만. 주로 이제 특히 문광부가 중심인데. 예, 문광부하고 미래. 딴 데도 딴 데도 미창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있죠. 이렇게 좀 국방부, 국정원 이런 데는 뭐 다 비밀이라고 해놓고 다 빼먹는데. 민당임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하게 되면 좀 여유 있게 활동하고 활동 인원도 좀 늘리고 그러게 되면 점점 네. 더 그러네요. 예산 도덕을 잡아낼 수 있는 최순실로 시작됐지만 사실은 이게 최순실은 지금 사건의 중심이고요. 예. 공무원들이 이걸 빼먹는 걸 잡아야 됩니다. 최순실만 이랬겠어요? 온갖 놈들이 다 달려붙었고 뺏어먹겠지. 아니 좀 능력 있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이 분야 좀 집중적으로 전공하라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워갖고 와갖고 좀 나라를 위해서. 나도 좀 다시 일을 대학을 해라. 막 가고 싶어. 아니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오랫동안 추적하면 다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산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예.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고 이거 회계도 아니에요. 음. 또 회계라고 생각하잖아요. 단순 산수죠. 산수죠. 산수지. 예. 대신 이제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종합적인 사고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법률도 알아야 되고. 네. 예산도 사실 알아야 정치가 되고. 진짜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감시를 잘해야 네. 되거든. 아, 국회가 또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예산 편성 때는 막 편성한다 그러잖아요. 예산 결산을 하잖아. 그것도 그 다음에 스팀파이잖아. 그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건데. 결산때 거의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알겠습니다. 정 소장님 너무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공개 방송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예산 도덕을 잡을 수 있는 예? 도덕 잡으러 가자. 예산 도덕 잡으러 가자. 책 한번 쓰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